저희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최순실과 재산 추적 프로젝트. 쇼미더머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정두원 의원과 전 의원과 나눈 이야기는 안원구 청장님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출발해서 원장님이 아니 그 청장님이 저기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듣고 계시면 언제 한번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을 맞춰보거나 당시 상황을 맞춰볼 게 많으시죠? 그럼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다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같이 맞춰보면 충분히 그 퍼즐이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상률 국세청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원구 청장님이 차기 국세청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랄까 이걸 처단한다고 하죠. 처단 당하셨죠. 자, 이야기는 또 다른 별개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가 오겠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못한 게 뭐였냐면 최순실 일가가 그러면 종잣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 원래 대단히 가난했다고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 갑부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종잣돈의 출처를 구분을 해보자면 1970년대 구급봉사단 네. 그리고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그리고 영남대학으로 이어지는 재단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이것은 이제 미 의회에서 만들어낸 프레이즈 보고서에 근거한 금액들 그리고 이제 월남 파병 용사가 미군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있는데 그 급여가 실제 병사들에게는 10분의 1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500불 수준이었는데 50불밖에 지급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된 건지 알려달라고 당시 월남 파병 용사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까지 했고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그렇다면 구국봉사단이 어떻게 재산을 확보했는가의 사례로 안양 땅 의혹이 있다. 요 얘기를 하다가 끊어졌어요. 그렇죠. 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안양 땅이 이제 원래는 경기도 소유였죠. 그 경기도 소유였던 땅을 그 구국봉사단이 이제 등기부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구국봉사단으로 넘어갔고 그 구국봉사단이 신모 씨라는 분 방산업을 하던 분인데 그분한테로 넘어갔고 그 신모 씨가 다시 이모 씨 외에 1628명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등기부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이상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상합니까? 그 이제 신모 씨라는 분이 구국봉사단에서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전에 신모 씨가 이미 그 이모 씨 외 1628명에게 양도를 하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거래 흐름으로 보자면 지자체가 구국봉사단의 땅을 팔고 구국봉사단 땅을 신모 씨라고 하는 개인에게 팔고 신모 씨는 개인 1628명의 땅을 파는 흐름인데 그런데 지금 말씀은 구국봉사단이 신모 씨에게 땅을 팔기 전에 그러니까 신모 씨는 자기가 그 땅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기부상으로는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1628명과의 계약서가 존재했다. 그렇습니다. 이 기획부동산이 원래 비슷한 흐름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서로 미리 사전에 각본이 짜져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팔 수도 있었고 사실은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는 건 사기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한 일이라서 돈을 안 내죠. 그렇죠. 당신 뭐 등기부 등본으로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고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냐 이렇게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신모 씨랑 분하고 다시 이모 씨가 다 최태민 씨와 이 구국봉사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원래 다 알던 사이다. 알던 사이로 되어 있고 이 신모 씨라는 분은 강산업을 하신 분인데 이 신모 씨가 그 취득하는 등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그 자금원이 그 당시에 이분이 운영하던 그 강산이 침수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강산에서 지원한 운영 자금하고 그
빌린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연기를 해주고 예. 빌린 돈을 지원해주는 그 운영 자금을 특별 운영 자금이라고 해서 예. 지원되는 그 시점에 그 땅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 등기를.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돈은 이미 다른 데서 주기로 돼 있었고 예.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을 산 것이죠. 아. 그러니까 서로 다 이미 그 지원은 신모 씨가- 정부에서 받은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신모 씨가 사실은 무슨 돈으로 또 땅을 샀느냐. 그럴 그렇죠. 때 그 시점이 신모 씨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돈이 있었는데 네. 광산에 침수돼서 지원받는 돈인데 그 돈으로 땅을 사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 돈조차 그러니까 정부가 대준 거네요. 예. 말하자면. 그리고 다시 그 뒤에 이모 씨와 또 1628명이 나오는데 네. 그 1628명은 선의의 피해자로 보이고요. 이분들은 각자 이제 그 땅을 사려고 했던 예, 분이고. 이제 그 청계천 공구상가가 글로 갈 것이니까 그 쪼개 가지고 그걸 이제 사게 되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재산권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원래 이제 기획부동산은 요 구급봉사단 정도의 위치에 네. 업자들 혹은 신고시 위치에 업자들을 끼워서 정부가 이런 걸 할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네. 작전을 짜는 건데 이거는 다 같이 한 편인 거군요, 지금. 1628명을 제외한. 예. 그 이모 씨라는 분은 그 여기서 나오는 분이 아세아 농산 그리고 아세아 중석의 그 인물로 보입니다. 아세아 중석 소유주로. 그런데 그분도 그 당시에 금융거래로 인해 가지고 출국이 금지돼 있던 분이고 상당히 제한을 받던 분인데 네. 그 최태민 씨가 그 회사의 회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출국 금지도 해제가 되고 독일로부터 합작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이걸 사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1628명에게 넘어갔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해먹었지만 예. 개인한테는 피해를 줬지만 개개인한테는 피해 없이 1628명한테 갈 수 있었던 땅인데 네. 중간에 누가 그 해먹었다 하더라도 근데 이 1628명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돼 있고 일부가 이제 수용이 돼서 예. 그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일부. 나머지 분들은 아주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그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예. 지금까지 40년 이상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아주 그런 억울한 그런 관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28명은 4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걸 모른 채 있었죠 지금까지. 모른 채 토지 대금을 왕창 넘겨주고 예, 그 토지 대금을 왕창 받은 중간에 누군가가 가져갔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이 토지 대장의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최초의 그 토지, 1628명을 제외하고 네. 그 나머지 1628명으로 다 돼 있죠. 토지 대장으로서. 네. 그런데 그 과정이 넘겨오는 과정에 보면 예. 구국 봉사단 그 42필지인데 필지가 예. 그 26필지가 일부 그 이모 씨라는 분 앞으로 넘어간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4필지 예. 그게 한 7천여 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필지가 그 당시에 보면은 등기부상에 보면 예. 주소지만 나와 있어요. 주소지만 나왔는데 세종로 1번지. 세종로 1번지요? 청와대 아닌가요? 청와대? 세종로 1번지는 지금 청와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소유주는 공란으로 둔 거예요. 아,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 대장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예.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수기로 이제 등기부 등본을 작성을 하긴 했는데 예. 폐쇄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 빈 공란으로 돼 있고 하나는 또 아세안 농산 주식회사 외 1인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외 1인은 등장을 안 하는데 그 밑에 나는 또 하나를 보면 이름은 없고 예. 세종로 1번지라는 그 주소지만 나와 있죠. 세종로 1번지가 청와대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구국봉사단이 그걸 취득을 했고 그때 명예총재였던 분이 이제 박근혜 씨였고 예. 그러니까 그분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세종로 1번지라고 하는 소유주의 세종로 1번지로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없고 예. 세종로 1번지가 땅을 소유할 수는 없죠. 그렇죠. 세종로 1번지라는 주소가 땅을 소유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세종로 1번지에 사는 사람의 소유라는 예. 뜻이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전산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을 초법적인 존재로 인식을 했던 거 아닌가. 이름도 없어도 그냥 그 주소만 써놔도 그분들 소유로 인정을 해주던 그런 시대가 아닌가. 세종로 1번지에 사는 사람이면 또 박근혜, 박정희,
그렇죠. 이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관련된 곳 단체가 이름은 없고 그렇게만 돼 있다. 그 구국 봉사단이니까 그렇죠. 이 의혹을 가질만 하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실소유는 실제로 그 땅을 실제 소유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땅이다. 실제 1628명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예. 예.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이 민간인들이 지불한 토지 대금은 중간에 누군가 가져갔겠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재산을 챙긴 게 아니겠는가 네. 하는 의혹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드신 게 병원을 세웠는데 뭐 병원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렇죠. 생긴 것 같다. 구국 봉사단이 이제 처음에 북국 선교회부터 시작을 하죠. 임의단체로 시작을 했는데 그 선교단체로 이름을 표방을 하고 세웠는데 그게 좀 78년경에 구국 봉사단이라는 재단으로 이제 처음엔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다가 네, 재단법인으로 넘어갔다가 이름이 또 새마을 봉사단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요. 구국 새마을 봉사단이 생기면서 굴레방다리라고 하죠. 보통 아현동에. 아현동가. 예. 거기에 이제 경로병원이 있었습니다. 굴레방 다리는 없었습니다, 이제. 예, 그렇죠. 안양이 아니라 그 아현동에 예. 그 경로병원이 그 당시에 이제 경로병원이 있었는데 그 경로병원이 이제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들어가 있게 되면은 그거를 매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청산을 하게 되면은 그게 국가 소유가 되죠. 재단의 그 성격상. 그래서 재단법인은 사고 팔수가 할 수 없는 땅이죠. 예. 그런데 그 땅들이 이제 매각이 됐다는 거죠. 아, 재단법인은 사고 팔 수 없는데.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각이, 누구에게 됐습니까? 그거는 명지원이라는 곳으로 매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명지원은, 명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아마 그 재단이 소유가 아닌가. 예. 그렇게 싶은데 그 과정이. 그 과정에서. 재단으로 예를 들어서 이 최태민 씨 일가의 그 흐름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우리가 언급을 안 돼 있지만은 그 재단이 유경재단, 정수장학재단, 영남학원재단 말고도 그 논현동에 그 재단이 하나 더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문화재단인가 하는 재단이. 아, 예, 있죠. 지금도 있죠. 지금 그건 청산이 된 거죠. 청산이 됐습니까? 그게 정수장학회로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재단은 우리가 그 재단을 청산을 그 고유 목적 사업을 다 하게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게 국가로 이제 그 청산한 이후에는 그게 공익재단이고 설립할 때부터 상속 증여세를 안 내고 만들어지는 게 공익법인인데 그 공익법인을 또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단으로 넘겼는 게 그 사례거든요. 아하.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데. 그 재단처럼 이 재산을 그대로 또 넘겼다는 것이죠. 사유재산처럼. 예. 이 재단이라는 것은 공익법인으로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설립 당시에 이미 상속 증여 세금 없이 설립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국가 전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팔면서 그렇죠. 돈을 챙겼을 것으로 지금 보는 거죠. 팔았다면 돈이 오갔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사를 제가 보니까 그 당시 한 3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그런 70년대. 예, 70년대 말이에요. 그 지금 엄청난 큰 돈이죠. 그 당시에. 그런 돈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 수 없는 재단의 기본 재산인 경로병원을 팔았고 대금을 받았고 3억 5천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누가 가져왔는지 모른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사무총장 새마을 봉사단으로 있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그 이름을 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름이 이제 그분을 보니까 최필려 씨더라고요. 최필려. 그런데 그분이 최필려.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의 원래 이름이 최필려로 이제 세간에 알려져 있었죠. 그 번개. 저희 PD가 자고 있었어요. 그 최필려 씨가
최필려가 최순실의 원래 이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게 다시 최순실로 바뀌고 최근엔 최서원으로 개명을 그렇죠. 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이 이제 계속 개명을 하는. 그때 당시에는 전사라고 안 됐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버리면 추적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걸로 이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요번에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분을 보니까 그 당시에 보건사회부인가요? 그 당시에 그 여성국장 1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최필려 씨하고 최순실 씨 이름을 혼동한 거 아닌가. 아니면 그 이름을 써야 될 이유가 있었거나. 그러니까 왜 이름을 남겼을까요? 예, 그래서 그 재산을 관리를 했던 분이로 보이는데 그분을 이제 아직도 계시는데 어디 한번 이 방송을 들으면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의 사정을 좀 듣기 위해서. 자, 최순실 씨의 첫 번째 이름이 최필려로 알려져 있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고 팔 수 없는 경로병원을 사고 팔면서 하는 과정에 등장한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최순실 씨로 확인이 된다면 이게 실제로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거네요. 문서에. 예. 이런 동거래에. 최필려 씨는 그 당시에 사무총장 재단법인의 사무총장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공익법인이 되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지만 그 당시에 보건사회부에서 여성국장 1호까지 한 1호 국장 실존 인물이 또 따로 있긴. 인물이 있는 거죠. 최순실 씨와 최순실 씨의 전 이름인 최필려가 등장하긴 하는데 최필려 씨라는 또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이름이 등장한 건지 아니면 최순실이 그 이름으로 등장한 건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지금은. 그래서 최순실 씨가 최필려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을 혼돈해서 쓴 건지. 헷갈리는 상황이군요. 확인이 안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또 그 호적 등본 같은 거를 확인하면 어렵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팔 수 없는 재산을 불법적으로 팔았고 그렇습니다. 돈을 챙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땅을 팔아서 개인 1628명은 지금까지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땅의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세종로 1번지로 돼 있더라. 주인이. 그거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과정에 등장하는 돈들을 누군가 가져갔다. 누군가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땅뿐만 아니고 지금 구국봉사단이 뭐 가졌다는 것은 부산에도 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인천에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뭐 여러 군데에 그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은 제보와 저희들이 또 더 많은 찾아야 되겠죠. 70년대에 구국봉사단이 어떤 식으로 재산을 챙겼는가, 이익을 받는가, 그때 급작스럽게 재산이 늘었다고 하니까요. 네. 그 중에 청장님이 일부 의혹이 많다라고 확인하신 사례들 두 가지를 소개했고, 그러니까 재단을 통해서 지금도 이번에도 그렇지만 재단을 통해서 어떻게 재산을 증식하거나 해먹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예, 이분들의 그 지금까지 해온 이력이 그렇죠. 그 재단법인을 보면 재단에 보면은 그 재단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 기본 재산은 절대 팔 수도 없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재산인 반면에 보통 재산은 그 운영 재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재산인데 K 미르 사건 때도 보면은 최초에는 기본 재산을 9, 그 보통 재산을 1로 이제 하기로 했다가 최순실 씨가 그걸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통 재산을 8, 기본 재산을 2 이렇게 해서 빼먹기 쉬운 구조로 바꾼 거죠.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로 바꿔놨죠. 빼먹기 쉬운 구조로. 예. 그럼 유경재단도 재단하면은 유경재단 아닙니까? 예. 가장 유명한 게 유경재단도 지금 이런 식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의 주요한 채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들이 또 있습니까? 예, 유경재단은 좀 상당히 참 많은데요. 얘기할 게. 그 유경재단은 오늘 맛보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유경재단은 그 당시에 이제 69년도인가요? 유경수 여사가 돈을 1,000만 원을 내놓고 그 처음에 이제 그 재단이 만들어지는데 그 뒤에 실제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재산들은 대부분 서울시와 이제 그 기부금으로 형성된 겁니다. 이게. 네, 처음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재산이 1조 원이 넘는다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유경재단의 재산이 부동산이나 가치나 따져보면 부동산 가치나 따져보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예. 예. 그 1조 원이 넘는 1조 원이 아니라 뭐 그보다 훨씬 넘는다고 얘기했다. 그 재산은 전부 다 그 서울시와 다른 기부금으로 형성된 재산이 애초에 한 99%가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일가는 여기 돈을 한 푼도 낸 적이 없어요. 이제 최초에 1,000만 원은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00만 원을 제약을 한 푼도 낸 적이 없어요. 그 뒤에는 한 푼도 낸 적이 없고 모든 운영과 그런 것들은 국가기관이나 또 기부금으로 전부 충당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어린이 꿈나무 그 어깨동무라든지 뭐 이런 그 출판도 하고 그 뒤에 많은 사업을 했죠. 예, 그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 유경재단을 통해서도 재산 증식 불법적으로 재산 증식한 사례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얘기를 꺼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부분들은 좀 그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 뭐 못 하십니다. 예.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유경재단은 이런 곳이다라고 주변인들이 코멘트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유경재단은 당연히 복지사업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뭐 그 이후에 하도 분쟁이 많아서 좀 뭐 시끄럽고 거기도 이상한 일들이 있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하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경재단을 통해서 불법적인 재산 증식이 이루어졌는지 모르는데 그 내막을 알던 사람이 유경재단에 대해서 평가했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로 이런 거죠. 미승인된 그 임대 수입. 네. 원래 재단법인의 모든 재산 관리와 되는 것은 그 성격에 따라서 그 관리하는 그 고유 목적에 따라서 그 국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 같으면은 교육청이라든지 여기도 어린이 교육 사업이었으니까 어린이 교육 사업을 하게 되면 해당 관할 그 교육청에서 그걸 관할이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임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미승인된 상태에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그 돈들이 이제 회계도 투명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을 의심을 하는 것이죠. 제 말은 그거는 구체적인 사연은 다음 주에 할 텐데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알던 사람은 유경재단에 대해서 유경재단을 뭐라고 평가했다 뭐 이런. 유경재단은 자기들이 놀이터죠. 완전 그 돈을 빼는 하나의 ATM 기계입니까? 예. 그냥 그 자체로서 그 월급을 책정해서 받아가기도 하고 그 사업에서 일부 또 챙겨가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화수분이었나요? 뭐 그렇게 봐야 되죠. ATM이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이 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게 저희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최순실과 재산 추적 프로젝트. 쇼미더머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정두원 의원과 전 의원과 나눈 이야기는 안원구 청장님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출발해서 청장님이 저기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듣고 계시면 언제 한번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을 맞춰보거나 당시 상황을 맞춰볼 게 많으시죠? 그럼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다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같이 맞춰보면 충분히 그 퍼즐이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상률 국세청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원구 청장님이 차기 국세청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랄까 이걸 처단한다고 하죠. 처단 당하셨죠. 자, 이야기는 또 다른 별개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가 오겠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못한 게 뭐였냐면 최순실 일가가 그러면 종잣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 원래 대단히 가난했다고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얘기했는데 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이상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상합니까? 이제 신모 씨라는 분이 구국봉사단에서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등기를 넣기 받기 전에. 전에 신모 씨가 이미 그 이모 씨 외 1628명에게 양도를 하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거래 흐름으로 보자면 지자체가 구급봉사단의 땅을 팔고 구급봉사단 땅을 신모 씨라고 하는 개인에게 팔고 신모 씨는 개인 1628명의 땅을 파는 흐름인데 그런데 지금 말씀은 구급봉사단이 신모 씨에게 땅을 팔기 전에 그러니까 신모 씨는 자기가 그 땅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기부상으로는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1628명과의 계약서가 존재했다. 그렇습니다. 이 기획부동산이 원래 비슷한 흐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서로 미리 사전에 그렇죠. 각본이 짜져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팔 수도 있었고 사실은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는 건 사기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한 일이라서 돈을 안 내죠. 그렇죠. 당신 뭐 등기부 등본으로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고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냐 이렇게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신모 씨랑 분하고 다시 이모 씨가 다 최태민 씨와 이 구급봉사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원래 다 알던 사이다. 알던 사이로 되어 있고 이 신모 씨라는 분은 강산업을 하신 분인데 이 신모 씨가 그 취득하는 등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그 자금원이 그 당시에 이분이 운영하던 그 강산이 침수가 돼 가지고 그날 보니 갑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잣돈의 출처를 구분을 해보자면 1970년대 구급봉사단 그리고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그리고 영남대학으로 이어지는 재단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이것은 이제 미 의회에서 만들어낸 프레이즈 보고서에 근거한 금액들 그리고 이제 월남 파병용사가 미군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있는데 그 급여가 실제 병사들에게는 10분의 1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500불 수준이었는데 50불밖에 지급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된 건지 알려달라고 당시 월남 파병 용사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까지 했고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그렇다면 구급봉사단이 어떻게 재산을 확보했는가의 사례로 안양 땅 의혹이 있다. 요 얘기를 하다가 끊어졌어요. 그렇죠. 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안양 땅이 이제 원래는 경기도 소유였죠. 그 경기도 소유였던 땅을 그 구국봉사단이 이제 등기부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구국봉사단으로 넘어갔고 그 구국봉사단이 신모 씨라는 분 강산업을 하던 분인데 그분한테로 넘어갔고 그 신모 씨가 다시 이모 씨 외에 1628명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등기고 그 당시에 이제 강산에서 지원한 운영 자금하고 그 빌린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연기를 해주고 빌린 돈을 지원해 주는 그 운영 자금을 특별 운영 자금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그 시점에 그 땅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돈은 이미 다른 데서 주기로 되어 있었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 이미 그 지원은 정부에서 받은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신모 씨가 사실은 무슨 돈으로 또 땅을 샀느냐. 그럴 때 그 시점이 신모 씨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돈이 있었는데 광산에 침수돼서 지원받는 돈인데 그 돈으로 땅을 사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 돈조차 그러니까 정부가 대준 거네요. 말하자면. 그리고 다시 그 뒤에 이모 씨와 또 1628명이 나오는데 그 1628명은 선의의 피해자로 보이고요. 이분들은 각자 이제 그 땅을 사려고 했던 분들이고. 이제 그 청계천 공구상가가 글로 갈 것이니까 그 쪼개가지고 그걸 이제 사게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재산권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원래 이제 기획부동산은 요 구급봉사단 정도의 위치에 업자들 혹은 신모씨 위치에 업자들을 끼워서 정부가 이런 걸 할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작전을 짜는 건데 이거는 다 같이 한 편인 거군요, 지금. 1628명을 제외한. 그 이모 씨라는 분은 그 여기서 나온 분이 아세아 농산 그리고 아세아 중석의 그 인물로 보입니다. 아세아 중석 소유주로. 그런데 그분도 그 당시에 금융거래로 인해 가지고 출국이 금지돼 있던 분이고 상당히 제한을 받던 분인데 그 최태민 씨가 그 회사의 회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출국 금지도 해제가 되고 독일로부터 합작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이걸 사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1628명에게 넘어갔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해먹었지만 예. 개인한테는 피해를 줬지만 개개인한테는 피해 없이 1628명한테 갈 수 있었던 땅인데 네. 중간에 누가 해먹었다 하더라도 근데 이 1628명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돼 있고 일부가 이제 수용이 돼서 네. 그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일부. 나머지 분들은 아주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그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네. 지금까지 40년 이상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아주 그런 억울한 그런 관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28명은 4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걸 모른 채 있었죠, 지금까지. 모른 채 토지 대금을 왕창 넘겨주고 예. 그 토지 대금을 왕창 받은 중간에 누군가가 가져갔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이 토지 대장의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최초의 그 토지 1628명을 제외하고 네. 그 나머지 1628명으로 다 돼 있죠. 토지 대장으로서. 네. 그런데 그 과정에 넘겨오는 과정에 보면